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8.15 경축사에서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으로 언제나 사안을 분석해 주시는 김정기 박사님이 이번에도 또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너무 바쁘시다고 하던데. 네, 김정기 TV 개국하고 예, 그래도 우리 신의 한 수에서 지난번에 도와주셔가지고 예. 24시간 만에 거의 1000명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아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 테스트는 무사히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겠죠. 네. 예. 그래서 어제 경축사에 대해서 네.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은 기꺼이 손을 잡아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기꺼이 손을 잡아주겠다. 뭐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일본이 대화와 협력으로 먼저 나오면은 그때 손을 잡아주겠다. 뭐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 한일전을 유도한 것은 문재인이고 칼을 뽑은 것은 아베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조치 없이 메시지만 던졌는데, 그런데 오늘 또 한 방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위반하는 이 조치에 대한 시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제 강제징용자 이 배상하고 관련된 소송 예. 승소했잖아요. 그 건을 원상복구 시켜달라. 예.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발언을 했죠. 예. 좀 가깝합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부적으로 협상안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렇잖아요.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에 입각해서 그 명분으로 해서 수출 규제라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칼을 뽑았잖아요. 예. 근데 명분 없이, 실리도 없이 칼을 접을까요? 사무라이는 칼을 한번 빼면 하여튼 뭐라도 벤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와 같은 이 경축사에서 예. 큰 틀에서 이렇게 제스처를 보였다면은 적어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일전에서 해온 거 보니까 단순 소박 무식하게 하느라고 사실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얼마나 유치하게 접근을 했습니까? 아니, 보세요. 다시는 일본한테 지지 않을 것이다. 예.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장을 서겠다. 한일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러도 없이 그냥 막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8.15 경축사에서 협력하고 따라오면 손잡아 주겠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참 이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안 볼 것 같아요. 아, 국제사회 입장에선 좀 이상한가요? 이상한 거죠. 일국의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명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되고, 대통령은 마지노선이잖아요. 예. 테러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는 다시는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 하니까 결사항전이잖아요. 예.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8.15 경축사에서 꼬리 내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체면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정말 심히 괴롭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뭐 혹시 뽑으신 건 아니죠? 예? 문재인을 뽑으신 거는 아니겠죠? 아이, 당연히 안 뽑았죠. 참, 그래도 뭐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지소미아 예. 아시죠? 예. 그게 이제 연장 이 마지막 날짜가 데드라인이 언젠가 하면은 24일이에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 일주일 정도 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도 하이의 제스처를 보인 거 보면은 아마 지소미아는
미국의 압박도 있을 거고 예. 해서 모르긴 몰라도 연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따로 얘기 안 하면 그냥 연장된다는 그렇죠, 말이신데요? 그렇죠. 자동 연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이 있잖아요. 예. 요것도 이제 좀 연기를 해버리고 단기간에 실시를 안 해버리면 일본한테 이제 분위기 조성을 좀 할 수 있는 예. 카드를 좀 던졌다고 보는데 일본이 원하는 거는 사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 그럼 일본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뭔가요? 일본이 원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은 예.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 행정부의 수장인 문재인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한 준비도 없이 자꾸 이렇게 말의 성찬만 되풀이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칼을 젓기에는 명분으로 부족한 것들만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일본을 더 화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화이트리스트 시행이 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28일이죠.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되고 나흘 후에 또 그게 남아 있는데 아마 일본도 좀 현명하고 지혜롭다면은 아마 시행 일자를 단기적으로 유예 정도 해주는 유연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네.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법부에는 자기가 개입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상권 분립 정신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부의 일에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가 걸린 문제잖아요. 예. 이럴 때는 스테이트 이뮤니티라고 해서 사실 국가 면책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국제법에.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각국의 행정부는 전부 다 개입을 해서 이 정도까지 확전이 안 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죠. 아,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무슨 사법부에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국제법상 의미가 없는 소리다. 아, 그럼요. 예. 스테이트 이뮤니티가 적용이 되고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게 맞죠. 예. 그렇지만 이제 국제 간의 문제로, 국가 간의 문제로 가게 되면은 행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이 다른 나라 케이스들 보면은 100에 99가 그렇습니다. 예. 정말 무식하게 하는 거죠. 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유치한 어린아이하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게끔 만들겠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 아무가 누군가요? 우리 이미 흔들렸잖아요. 아하. 북한이 가장 자주 많이 흔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흔들었잖아요. 예. 러시아가 최근에 흔들었고, 예. 일본이 강력하게 흔들었고, 예. 미국이 흔들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예.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소미아 있잖아요. 예. 지소미아 연장 안 하고 끝까지 우기면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오잖아요. 예. 이랬을 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이 북한하고 관련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거 적용해버리면요. 대한민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한 번에 그냥 이 아작이 납니다. 하작. 아이고, 박사님답지 않게 과격한 발언 있으시네. 예.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미국을 빼놓고는 주변 강국들이 다 한국을, 특히 한국을 가볍게 본 건 아니고요. 예. 한국 대통령 문재인을 가볍게 보고 동네북처럼 막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겠다. 또 한 가지는 문재인의 단골 메뉴인데 예. 그 비핵화를 통해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 경제를 달성하겠다 했거든요. 평화 경제. 아니, 평화 경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남북 평화 공존을 통해서 이 남북 경제를 극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이 합치면은 인구가 8천만이잖아요. 예. 자립 경제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자립 경제의 기본은 인구가 기본이 1억이에요. 아, 1억이면은 그렇죠. 나름 자립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50대 1이잖아요. 예. 이게 언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재인이 구상하는 평화 경제는 저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구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99.99%인 게 차라리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시장 경제를 이식시켜서 가면은 고달프더라도 한 세대 정도, 30년 정도 안 먹고 안 입고 안 먹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다 보면은 그럭저럭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남북이 상호 공존하면서 예. 뭐 정치적으로도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격차가 심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제적 격차만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가 평화경제라는 용어를 누가 어떻게 이 조어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고. 화가 치미는 거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먹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예. 이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특이점이 좀 있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원래 문재인의 전공이 뭔가 하면은 기념사, 그 다음에 경축사, 추도사 정치를 해왔잖아요. 네. 3.1절, 그 다음에 6.6절, 8.15 뭐 등등 해가지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정치를 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용어를 구사하면서까지 독립군 콤플렉스에 입각해가지고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김원봉을 유공자로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온갖 망언을 다 퍼부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아. 예, 이번에는 적폐청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조금 긍정적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전에 우리 보수 우파들이 이룬 그 역사도 자발적으로 직접적으로 존중한 건 아니지만은 그 속내 속에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그렇게 것도 보시는 있고. 거예요? 예, 저는 그렇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언급 안 했기 했잖아요. 때문에 제 느낌에는 그냥 네. 자화자찬이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오늘날 이 평화번영의 시대를 구가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론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정희와 이승만을 무시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 정도는 인정을 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일 프레임으로 가다가 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내년 4월 총선까지 한일전으로 가서 이 항일 전선을 구축해서 한일전으로 가면은 이 선거에 압승을 하겠다는 계산으로 사실 했는데 국민 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압박이라든지 일본의 물러서지 않는 단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북한이 협조하기는커녕 정말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사일 쏘기나 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하니까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뒤늦게 이제 뭐 이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 특이점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이 문재인의 단골 메뉴가 뭔가 하면은 이 건국 100주년 기념 있잖아요. 예.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를 스타트로 해서 100주년이 되는 게 올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안 쓰더라고요. 네. 원래 써야 되잖아요. 뭐 앞에 좀 쓰기는 했죠. 100년 되는 그렇죠. 날이라고 시작할 때 인사할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갔잖아요.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예, 세부적으로 안 들어간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00년을 계산을 하려 치면은 예. 북한 김일성 정권이 1948년에 탄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은 신화 창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엉터리 신화 창조를 많이 창조를 했는데 공정에 붕 뜨게 되는 거죠, 뭐. 네. 1919년인데 예. 자기들은 30년여 후인 1948년에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됐잖아요. 예. 그래 놓으니까 아마 북한 측의 강력한 압력을 받고 요것도 이번에 생략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은 이번 이 8.15 경축사는 무색무취하게 그냥 무리 없이 간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네. 정말 이것이 8.15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군요. 원래 그랬고요. 중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거면은 그동안 왜 이렇게 국민 경제 파탄 내고 외교를 망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8.15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다 같이 높였었는데 현실화하려면은 결국에는 총선에서 표를 모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 TV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구독, 시청 바라고요. 물론 신의 한 수 구독 꽉 눌러주십시오. 추천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